가족밖에 모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졸혼을 선언한다면 남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얼마 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에서 남편과 아내의 졸혼에 대한 리얼한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용어라고도 할 수 없는 졸혼. 새삼스럽게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이혼을 하고 싶진 않지만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혼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졸혼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졸혼의 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졸혼 역시 부인과 남편 두 사람의 입장은 결혼 생활에서의 여러 오해와 불통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과정들이 분명 있게 될 테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38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부항을 뜨는 남편의 등 뒤에 대고 졸혼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죠. 남편은 아내의 졸혼 요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애써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뻐근한 어깨 좀 지져보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졸혼이라니.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돈 좀 적게 번다고 이러나? 아마도 이 나이 때 남편들의 공통적 반응일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이제까지 권위도 있었고 한창 활동할 때는 아무도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권이 서서히 넘어가면서 아내도 자식도 내 말과 행동에 딴지 걸고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까지 집에서 우통 벗고 다녀도 가만히 있고 내 말에 상스럽다며 트집을 잡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사사건건 타박을 합니다. 나이 들고 아직 건재한데도 사회에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것도 서러운데 말이죠. 이제 가정 내에서 대접도 예전 같지 않고 조론까지 요구하다니 거기에 더해 집까지 나누자고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바친 헌신은 뭐지? 가족에 대한 내 사랑이 짝사랑인가? 네, 반면 부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래 참았다. 가족들이라고 예의 갖추지도 않고 옷 벗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었고 상스러운 말투도 싫었어. 그렇지만 애들을 키워야 하니까 생활은 이어가야 하니까 그게 결혼이려니 생각하면서 살았네. 직업이라면 퇴직이라도 있지. 아내와 엄마 일은 퇴직도 없어. 아이고, 나이 든다고 누구한테 뒷바라지를 받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내 인생 없이 끝까지 남만 보살피면서 살아야 하나? 뒷바라지 하던 삶 은퇴한다. 더는 참지 않겠어. 결국 졸혼을 결행하고 따로 살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멀어져야만 깨닫게 되는 진심도 있나 봅니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지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놓치고 사는 게 생겨버립니다. 이제 서로 약간은 모르는 사람이 되어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오랜 파트너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데요. 졸혼은 가깝게 머무르기 위한 거리두기일까요? 물론 이런 결론은 드라마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많은 부부 갈등은 커다란 비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일상의 불일치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갈등은 쉽게 긁어서 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드러내놓기도 어렵죠. 몸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졸혼한 상태의 부부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졸혼으로 만들어진 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직접 대면하면서 해결할 때보다 멀리 두고 볼 때 가벼워지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졸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같이 살기엔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으로서의 유대감은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렇다면 졸혼의 목적은 가깝게 머무르기 위해 거리를 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적어도 그런 노력은 오랜 공동체로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졸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까지 곱지 않죠. 삼성생명 은퇴영수가 발표한 은퇴백서에 따르면 남성은 22%, 여성은 33% 정도만이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합니다. 부부의 개념을 넘어 제2의 삶을 찾는 계기보다는 황혼이혼을 미화하며 별거와 파경을 합리화하는 말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더 높은 셈이죠. 한 문화평론가는 조론에 대해 가정이 깨어진데도 법적 정리를 못해 차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론의 실제라고 진단했죠. 현재의 우리나라 가부장제에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조론이 가장 유리하다면서 남성은 부양의 의무 등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막을 수 있고 여성은 집안일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조론은 이혼 대신 선택하는 가족 도피처라면서 조론 자체는 비판적으로 봐야 하지만 조론을 선택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부부가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결혼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의 해피엔딩이 모든 부부에게 통하는 이야기일지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꼭 조론이라는 새로운 결혼의 형태를 경험하는 부부이기 이전에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늙어가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노력해 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지난번 방송해드렸던 품격 있는 부부대화법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간 나 메시지를 활용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축소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의식적으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오늘보다 훨씬 나은 내일의 부부관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알람, 공유는 우리 모두의 힘입니다.